손흥민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LAFC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한 획을 그었던 그의 10년 여정이 막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스포츠 전매체 ESPN에 따르면 이르면 한국 시간으로 7일에 공식 발표가 나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흥민은 3일 뉴캐슬과의 경기를 마친 뒤에 국내에 남았으며 5일 오후에 미국 LA로 출국을 했습니다. 팬들은 어떻게 하라는지 비행기가 뜨기 3시간 30여 분 전부터 250여 명의 팬이 몰려들었습니다. 가죽 자켓에 검은 바지 차림의 손흥민이 출국장으로 들어서자 팬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길게 줄을 섰는데도 하나하나 빠짐없이 사인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40분 동안 일일이 사인을 해주는 팬들을 위한 정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토트넘이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아서 이적이 추진됐다고 봤지만 실제로는 선수 본인의 의사였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축구 관계자들은 토트넘이 올해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계약 연장을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도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흥민이 재계약을 거절하고 이적을 결심한 데에는 여러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시즌에만 4차례 부상으로 17경기를 결장하는 등 몸 상태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고 회복 속도도 더뎌졌다고 합니다. 과부하가 당연합니다. 실제로 손흥민이 뛴 경기 수가 이동국이 41살까지 뛰었던 경기 수를 이미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거기다 손흥민이 어릴 때부터 유럽에서 활약하면서 한국을 오간 비행 시간, 비행 거리를 감안해 보세요. 네. 혹사도 이런 혹사가 없습니다. 또한 유로파리그 우승에도 불구하고 리그에서 17위까지 떨어지는 등 팀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도 컸으며 지인들에 따르면 주장이자 베테랑으로서 역할의 존재 이유를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손흥민이 자유계약 선수로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구단에 이적료를 안겨주기 위해서 이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통 크게 360억 이상을 주고 떠난 거나 마찬가지죠. 네. 미국은 리그가 잘 유지되면서도 경기 수가 줄어들면서 대부분 일주일에 한 경기를 치릅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히 회복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과거에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고성 발언을 했었습니다. 선수들이 최상의 몸 상태에서 경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현재 유럽 축구는 수익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경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어필했었습니다. 이미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에서도 출전팀은 기본 2경기가 추가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회복이 덜 된 상황에서 본인도 뛰고 싶고 팀을 위해서도 뛰고 싶다 보니까 무리할 수밖에 없는 패턴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날 때는 아쉬워했지만 새로운 출발은 매우 자신감이 넘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손흥민의 10년 헌신에 대해서 영국의 디 애슬레틱은 손흥민이 곧 토트넘이고 토트넘이 곧 손흥민이다라는 제목의 헌정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그는 토트넘의 정신, 열정, 헌신을 보여줬다. 그의 미소, 태도, 경기장에서의 모든 행동이 토트넘 팬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라면서 그의 충성심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전 감독 또한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이 트로피를 들어 올리게 되면 우리는 모두 특별한 무언가의 일부가 된다라고 말했고 디 애슬레틱은 그 장면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것은 그의 여정과 토트넘의 여정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다고 극찬했습니다. 브레넌 존슨 또한 풋볼 런던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내가 왼발을 좀 더 잘 쓸 수 있도록 자잘한 기술들을 전수해줬다고 밝히면서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고별전에서 득점한 뒤에 찰칵 세레머니를 헌정하기도 했습니다. 미키 반더벤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함께 꿈꿔왔던 걸 이뤄내서 영광이었어. 고마워 레전드라고 전했습니다. 토트넘 구단 역시 손흥민이 빛내온 배번 7번을 적임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공석으로 두는 임시 결번을 결정하면서 최고의 존중을 보였습니다. 아하, 한국 팬들 붙잡아 놓으려고 진짜 안간힘을 쓰는 것 같죠? 네.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손흥민의 공백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숫자로 분석했습니다. BBC는 손흥민의 가치를 득점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지난 시즌 90분당 0.68개의 기회 창출을 만들어냈는데 이는 리그에서 1000분 이상 뛴 선수들 중에 5번째로 높은 기록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유무에 따른 팀 성적의 차이였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선발 출전한 리그 경기에서
42%의 승률과 경기당 평균 1.4점의 승점을 얻었지만 그가 없었을 때는 승점 0.4점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경기당 평균 득점 역시 손흥민이 있을 때는 2.1골, 없을 때는 1골로 급감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가 단순한 공격수 한 명을 넘어서 팀의 승패 자체를 좌우하는 존재였음을 증명합니다. 주장 손흥민은 떠났고 부주장 메디슨은 쓰러졌습니다. 두 개의 심장을 한꺼번에 잃은 토트넘은 그야말로 지금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런 공격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토트넘은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구를 점 찍었다고 커트 옵사이드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 이적료는 9천만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선의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이번 여름 브라이언 음베모, 앙턴 세메뇨 등 다른 공격 자원 영입에 연달아 실패하면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호드리구 영입설은 신뢰도가 낮은 매체들 주장일 뿐입니다. 현재로서는 손흥민을 대체하려고 태를 내세운 것 같은데 진짜 어떡하지? 네. 팀이 흔들린 상황에서 토트넘은 이제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바이에른 뮌헨과의 원정 경기입니다. 뮌헨은 4일 전 리옹과의 홈 경기로 프리시즌을 치렀고 이 경기에서 김민재가 건재함을 보여주면서 올 시즌 변함없는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비가 오고 프리시즌 경기인데도 3, 4만 명의 관중들이 모여들었는데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도 관심도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뮌헨은 무시알라가 시즌 아웃 상황이라서 전력에 급감하게 되었고 실제로 리옹과의 경기에서 전반전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케인이 미들라이커 역할을 하면서 고군분투를 했었죠. 네. 디아즈까지 영입되면서 공격력은 강화됐을지 모르지만 미드필더의 약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토트넘도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우선 한국에서 경기를 한 후에 바로 독일로 떠나서 4일 만에 경기를 합니다. 시차 적응도 덜 된 상태로 경기를 치르게 되죠. 네. 프랭크 감독은 이를 예견하고 쿠두스를 20분 정도만 출전시켰고 로메로, 반더벤도 하프만 뛰었고 대부분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컨트롤해줬습니다. 토트넘이 뮌헨전에서 아스날전과 같은 힘을 보여주려면 미드필더들이 진짜 미친 듯이 뛰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쿠두스는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강점들이 팀에 매우 도움이 되고 본인은 수비를 돕는 것도 잘한다면서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공격수들도 수비에 가담을 잘한다면 토트넘은 버텨낼 수 있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네, 지금 토트넘이 할 수 있는 건 공격이 무뎌질 게 뻔한데 방어라도 뭐 잘해야죠. 네, 아직까지 팔레냐 영입 외에는 실제로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토트넘 상황에서는 손흥민이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미국으로 향했고 그가 떠난 토트넘은 핵심 선수들의 이탈과 부상 그리고 불안한 이적 시장 상황이라는 거대한 폭풍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 뭐 쌤통이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손흥민이 그런 마음이지 않을 테니까요. 꾸역꾸역 잘 버텨내고 아스날전 같은 경기력만이라도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토트넘, 뮌헨 중에 어느 팀 승리 응원할 거냐고요? 야 진짜 미치겠다. 네. 여러분은요?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